자, 그래서 한 번에 돌아왔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 길로 상공을 뵙고 무난 인사를 드리니 상공은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왜? 며칠 만에 금강산을 갔다 온 거야. 맞죠? 자, 그래서 너의 신기한 술법은 귀신도 측량하지 못하겠구나. 네 아버님은 편히 계시더냐? 라고 물으니까 아직은 한결같으십니다. 아버님께서 이달 15일에 이곳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상공은 처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대요. 자, 그래서 처사가 오기로 한 날이 됐습니다. 자, 상공은 집안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은 뒤 홀로 바깥에 앉아서 박처사를 기다렸습니다. 오래지 않아 오색 구름이 영롱해지며 맑은 옥피리 소리가 구름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요거 표시하세요. 많이 나옵니다. 신비한 분위기 조성. 자, 도인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치? 박처사가. 자, 그러니까 박처사가 오기 전에부터 이미 이런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공이 창이 기대어서 멀리 바라보니 한 신선이 백학을 타고 오색구름 사이로 내려왔대요. 역시 이 박처사 역시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다? 전기성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성은요, 한 인물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전기성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바로 박처사였다. 상공이 옷깃을 여미고 뜰 아래 내려가서 처사를 맞았다. 시백 역시 의관을 갖추고 처사에게 문안을 드렸다. 자신의 장인어른이니까. 맞죠? 자, 처사가 시백의 손을 잡고 상공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영랑이 뛰어난 재주로 과거에 극재하였으니 이 같은 경사는 다시 없을 줄 압니다. 그간 제가 시골에 있는 관계로 아직 축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축하 인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영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옆에 나와 있죠. 윗사람의 아들을 높여 부르는 말인데, 자, 실제로 이 시백, 그러니까 저기 뭐냐, 이상궁이 이제 뭐 윗사람, 뭐 신분적으로 보면 이상궁도 마찬가지로 상궁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양반집의 어떤 높은 집의 양반을 뜻하기도 하지만 내 딸을 거두어 준 이제 나의 사돈 어른이기 때문에 이제 영랑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제 높여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영랑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을 높여서 이 상대방의 아들 역시 높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상공이 술과 안주를 내어서 대접하며 처사와 함께 그가지 만나지 못한 회포를 풀었다. 자, 우리 회포를 풀었다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여러분 세대는 잘 안 쓰겠지만 이 회포를 풀었다라고 하는 거, 회포가 이 가슴 속에 막혀있는, 맺혀있는 이 무언가를 풀어내는 겁니다. 회포를 풀다라고 하는 게. 이 가슴 속에 맺혀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때 이 반가움을 통해서 이 뭐 그런 것들을 풀어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어떤 뭐 슬픈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풀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회포라고 합니다. 가슴 속에 쌓여있는 거. 자, 그래서 술이 반쯤 들어가고 반쯤 줄어들고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상공이 어두운 낯빛으로 처사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상공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귀한 손님을 뵈니 반가로운 마음은 예사롭고 죄송한 마음은 산과 바다와 같습니다. 자, 요거 많이 나옵니다. 귀한 손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박처사를 말하는 거죠. 자, 반가운 마음은 예사롭고 죄송한 마음은 아주 크다. 이 죄송한 마음은 무엇 때문에? 이 시백이 박씨 부인을 시백이 박씨 부인을 홀대하기 때문에, 또는 홀대 또는 박대, 똑같은 말입니다. 곱게 대해주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요? 내 자식이 어리석다 보니 어진 아내를 부대접하여 부부간의 즐거움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상공은 내 아들이 어리석다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늘 타이르곤 하지만 자식이 끝내 아비의 말을 듣지 않더군요. 처사 대하기가 민망할 따름입니다. 라고 하니까 처사가 급히 손사래를 쳤대요. 상공께서는 제 못난 딸을 더럽다 않으시고, 자, 지금까지 슬하에 두셨습니다. 이 슬하라고 하는 거 원래는 한자 그대로 하면 무릎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무릎 아래라는 뜻인데, 이제 슬하에 두었다라고 하면은 나의 이제 이 손 아래 사람으로서 두다 이 말입니다. 뭐 자식으로 두다, 뭐 또는 며느리로서 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슬하에 두셨습니다. 그 넓으신 덕에 감사할 따름이온데 이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송구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사롭지 않은 며느리가, 자, 그러니까 이상공은 지금 이 박씨의 비범한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늘 외롭고 힘들게 지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음 페이지. 사람의 팔자와 김풍화복은 어디에 달려있다? 하늘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운명론적 가치관 또 등장합니다. 맞죠? 자, 어찌 그리 지나친 걱정을 하십니까? 처사 담담하게 말하니 상궁도 미안한 마음을 조금 덜 수 있었대요. 자, 이후 상궁은 처사와 더불어 날마다 바둑을 두기도 하고 또 피리도 불면서 즐겁게 지냈대요. 자, 박처사가 이제 이 집에, 이상궁의 집에 놀러 와가지고 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너무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지내는 거야. 이상궁이 이 박처사를 너무 좋아하고 같이 바둑도 두고 막 이러면서. 자, 하루는 처사가 후원으로 들어가, 후원은 뒤뜰입니다. 뒤뜰로 가가지고 딸을 불러서 앉혔대요. 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애군이 다 끝났으니 누추한 허물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박씨의 외모가 무엇 때문이었다? 애군 때문이었다. 자, 그런데 이 운이 이제 끝났으니, 이 더러운 운이 끝났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 허물을 벗어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처사는 허물을 벗고 변화하는 술법을 딸에게 가르치니 말했대요. 자, 허물을 벗거든 버리지 말고 시아버지에게 옥으로 된 함을 짜달라고 해서 그 속에 넣어두거라. 그러고는 딸과 함께 정담을 나누다가 밖으로 나와 상궁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다. 상궁이 못내 섭섭해하며 만류했지만 처사는 듣지 않았대요. 자, 할 수 없이 한 잔 술로 작별을 구하고 문 밖으로 나가서 전송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시댁이 지금 미래를 예언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상궁과 이별하고 산에 들어가면 다시 속세로 나오지 못할 듯 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속세라고 하는 거 쌤이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속세라고 하는 공간은 어떤 공간?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 인간의 욕심들이 끄득끄득 녹아 있습니다. 근데 이 욕심이 반드시 나쁜 의미의 욕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그냥 다 누구나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있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뭐다? 속세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자, 반면에 이 산이라고 하면은 이 산은 굉장히 자연 속이다. 그쵸? 자,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는 욕심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고전 작품에서는 속세와 자연을 이제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많이 그려내죠. 자, 그래서 상궁이 슬프게 작별 인사를 하니 처사는 학을 타고 공중에 올라가 오색 구름을 헤치며 나아갔다. 또 뭐야? 정기적 요소. 그날 밤 박씨는 몸을 깨끗이 씻은 뒤 둔갑술을 뿌려서 허물을 벗었다. 또 전기성. 전기적 요소 나오는 부분들. 날이 밝은 후 박씨는 개화를 불렀다. 개화가 들어가 보니 전에 했던
절세가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면 가짜가 아름다울 가짜죠. 자, 그래서 여인의 얼굴은 아름답기 그지 없었으며 그 태도는 너무도 기이했대요. 월공항아, 이 월공항아도 정말 이 달에 있는 선녀 같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을 뜻합니다. 선녀 같은 아름다움이에요. 자, 선녀나 또는 무산선녀. 무산선녀는 뭐냐? 이 산에 있는 선녀죠, 말 그대로. 자, 그래서 선녀도 따르지 못할 듯 했고, 서시와 양귀비. 서시와 양귀비는 이제 이 중국의 미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양귀비의 이름을 딴 식물 양귀비가 있죠. 이 양귀비가 바로 마약이죠. 근데 그 양귀비 이 꽃이 아주 빨갛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귀비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 부분 이제 어느 정도 첫 번째 갈등은 좀 해소됐어. 그래가지고 그동안 박씨를 박대했던 걸 뉘우쳤어. 얼굴을 좀 많이 밝히네, 인간이. 맞죠? 자, 그래서 얼굴이 변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부간의 정이 날로 깊어져 갔대요. 자, 그래서 병조 판서를 지내던 이시백은 임경업과 함께 청나라를 위협하던 가달국을 물리치고 그 공으로 우의정 벼슬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력이 커진 청나라는 그 은혜를 잊고 조선을 침범합니다. 자, 그래서 임경업을 피해 동쪽으로 더 쳐들어온 청나라의 용울대 형제에게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 자, 이거는 약간 실제 역사적 사실이 좀 반영된 겁니다. 맞죠? 피신했으나 결국 항복합니다. 박씨는 피화당을 침범한 용울대의 목숨을 빼앗는다. 자, 여기 표시 위에 아까 임금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라는 게 이거 뭐야? 역사적 사실이 반영이 된 거야. 그런데 박씨는 피화당이 뭐야? 자기가 살고 있는 요 집이잖아. 그치? 이 집을 침입한 이 용울대의 목숨을 빼앗는다. 그러니까 박씨가 이 용울대를 이긴 거야. 자, 이거는 뭐야? 역사적 사실이랑 다른 내용인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병자호란 때 겪었던 이 치욕스러움을 좀 이런 이야기로서 극복하고자 씻어내고자 하는 그런 소망, 바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 오랜 패들에게 이기지 못했으니 이야기 속에서나마 이제 이기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용골대는 항서는 이제 항복한다라고 하는 이제 문서를 이게 글로 적은 문서를 말해요. 자, 그래서 항서를 받아서 한양 성내로 들어갔대요. 그때 장안을 지키던 군사가 급히 보고를 했대요. 용장군이 여자의 손에 죽었습니다. 이제 박씨 부인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용골대는 대성통곡을 했다. 내 이미 조선 왕의 항복을 받았거늘. 이거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겁니다. 자, 요것도 잘 체크해 놓으세요. 역사적 사실이 반영된 부분이랑 역사적 사실이랑 다른 내용들이 막 섞여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누가 감히 내 아우를 해쳤단 말인가? 이 땅은 이제 내 손 안에 있으니 원수를 갚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어서 그 집으로 가자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리빨같이 군사를 재촉하여 우의정 집에 이르니 후원 뒤뜰나무 위에 용울대의 머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씨 부인이 이 용울대의 목을 베가지고 그 머리를 이제 이 나무에다 걸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이를 본 용골대는 더욱 분노하여 칼을 들고 말을 몰아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자, 그때 도원수 한유가 피화당에 심어놓은 무수한 나무를 보고 깜짝 놀라서 용골대의 앞을 가로막았대요. 장군, 잠시 분을 누르고 내 말을 들으시오. 초당의 사면에 심어진 나무를 보니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려.
옛날 제갈공명의 팔문금 사진과 사마양저의 오행금 사진을 겸하였으니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 같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갈공명 그 다음에 뭐 사마양저 이런 사람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이다. 그렇죠? 옛날 인물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진을 치다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구성을 갖춰놓는 또는 이제 어떤 모양을 갖춰놓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진을 치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이 사람과 대치하기 위해서 딱 요 정도 이만큼 해가지고 진을 쳐놓는 거야. 여기 넘어가면 싸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또는 상대방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막거나 수비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자, 그러면 수비를 위한 배치들을 막 해놓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을 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박씨가 있는 후원 뒤뜰로 갔더니 이 나무가 심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뭐 같다는 거야. 이 제갈공명이나 그 다음에 사마양저가 예전에 중국의 고사에서 나오는 이제 이 진을 쳐놓은 모습이랑 참 비슷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범상치 않다, 비범하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장군의 동생은 위험한 곳을 모르고 남을 경멸하다가 목숨을 재촉한 것인데 누구를 원망하겠소? 장군도 옛날에 육손이 어복포에서 제갈공명의 팔진도에 갇혀 고생하던 일을 모르지 않을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육손이라고 하는 장군이 제갈공명의 팔진도라고 하는 이 진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좀 인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험한 곳이니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용골대는 끓어오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칼로 땅을 두드리며 탄식했대요. 그러면 올 때의 원수를 어떻게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리타국, 이 먼리, 만리라고 하는 건 아주 기본 거리죠. 이 먼 거리로 넘어온 이 타국, 다른 나라에 우리 형제가 같이 나와서 비록 대사를 이루었다 하지만, 자, 잘 보세요. 이 만리타국은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시작점이 어디야? 청나라입니다. 왜? 얘네들 청나라 사람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청나라로부터 조선까지의 먼 거리를 뜻합니다. 만리타국. 타국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를 의미하죠. 이 먼 거리의 다른 나라에 우리 형제가 와가지고 비록 대사를 이루었다. 대사라고 하는 건 큰 일을 이루었다 이 말이야. 자, 그 큰 일이 뭔데? 조선의 한국을 받아낸 거죠. 전쟁을 이긴 거. 자, 대사를 이루었다 하지만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지 못하면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용골대 보고 얘기합니다. 그대가 잠시의 분을 참지 못한 채 힘만 믿고 저런 험한 곳에 들어간다면 원수를 갚기는 고사하고 목숨조차 보전하지 못할 것이요. 잠깐 진정하고 그 신기한 재주를 살펴보도록 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용골대가 다시 투덜거렸습니다. 도대체 그 신기한 재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장으로 멀리 조선에 나와 이제 임금의 한국까지 받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라고 해서 지금 이 용골대라고 하는 인물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나와 있습니다. 무모함과 성급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자, 이 용골대라고 하는 인물은 이 아주 뛰어난 인물이면 안 돼. 왜 그러냐? 이 박씨라고 하는 영웅이 물리쳐야 될 대상일 테니까.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무모하고 굉장히 자신의 분을 못 이기는, 성질을 못 이기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유가 가소롭다는 듯이 용골대를 돌아보았다. 비록 억만 대병을 몰아간들 해도 그 안은 감히 엿보지 못하고 군사는 하나도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요. 하물며 저 험한 곳에 홀로 들어가고자 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겠소. 이는 스스로 화를 부르는 일이요. 이토록 식견이 부족한데 어찌 한나라의 대장 노릇을 하겠소이까? 라고 해서 지금 이제 옆에 있던 한유가 이 용골대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용골대가 감히 희화당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군사들만 다 그쳤대요. 나무를 둘러싸고 불을 놓아라. 그러니까 이제 불을 지펴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용골대의 명령에 군사들은 불을 놓기 위해 집을 에워쌌대요.
자, 집을 에워쌌대요. 자, 그러자 갑자기 오색 구름 자욱한 곳에 가운데 나무들이 무수한 군사로 변하더니 북소리 고함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대요. 수많은 용과 호랑이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바람과 구름은 크게 일으키며 오랑캐 군사들을 겹겹이 에워쌌대요. 이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야? 아니다, 그쵸? 고전소설의 전기성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천지가 아득한 가운데 나뭇가지와 잎은 깃발과 창칼로 변했대요. 하늘에서는 신장들이 긴 창과 큰 칼을 이제 들고 내려와 적군을 몰라쳤대요. 이 신장이라고 하는 건 귀신들 말하는 거야. 귀신들. 장군인 귀신들. 자, 그래서 사면, 이 온 사면에 앞뒤 양옆으로 울음소리가 낭자하여 산천이 무너지는 듯 했대요. 자, 그래서 오랑캐 군사들은 신장의 호령소리에 넋을 허둥거리다가 밟혀 죽는 자가 그 수를 알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해서요. 자, 지금 한 번에 휩쓸어 버리는 거잖아, 그치? 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이 박씨 부인 같은 영웅이 이 오랑캐들을 한 번에 휩쓸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염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바로 뭡니까? 역사적 사실과 다른 허구적인 내용이고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주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통쾌함. 이 오랑캐에게 받았던 이 치욕스러움을 씻어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당황한 용굴대는 급히 군사를 뒤로 물렸대요. 자, 그래서 그제야 하늘이 맑아지며 살벌한 소리가 그치고 신장들이 사라졌대요. 오랑캐 장수와 군사들이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칼을 들고 쳐들어가려고 했대요. 그러자 이번에는 맑은 날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면서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여 지척을 분간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뭡니까? 굉장히 전기적으로 그려져 있죠. 전기적 요소. 자, 그리고 이 지척이라고 하는 말 정말 많이 씁니다. 바로 옆 주변을 뜻합니다. 주변. 아주 가까운 거리. 자, 그래서 상황이 이쯤 되자 용굴대 역시 감히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용굴대의 머리만 쳐다보면서 탄식할 뿐이었다. 용굴대의 머리는 어디 있는데? 저 나뭇가지 위에 걸려있다. 그렇죠? 자, 이때 나무 사이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거 내용 길어요, 여러분들. 자, 어리석은 용굴대야. 조롱까지 합니다. 네 동생 용굴대가 내 칼에 놀란 혼이 되었는데 너까지 내 칼에 죽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느냐? 라고 하니까, 자, 용굴대는 이 말을 듣고 분을 참을 수 없었다. 자, 어떤 계집이 감히 장부를 희롱하느냐? 자,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여성을 무시하던 그런 남성 중심의 가치관, 것들이 드러납니다. 어떤 계집이 감히 장부, 남자, 사내 대장부를 희롱하느냐? 희롱은 이제 놀리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불행하게도 내 동생이 네 손에 죽었지만 나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복 문서를 받은 몸이다. 이제 너희도 우리나라 백성인데 어찌 우리를 해치려 하느냐?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자로구나. 살려두어도 쓸데가 없으니 나와서 내 칼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개화가라고 합니다. 개화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용굴대의 머리만 가리키면서 조롱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충렬 부인의 시비는 몸종이거든요. 개화다. 너야말로 참으로 가련한 사내구나. 자, 여기까지 끊으면 이제서야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어리석은 용골대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상대 장군을 놀리잖아. 그렇죠? 자, 이 놀리는 사람 누굽니까? 박씨 부인이 아니라 개화입니다. 이거 개화가 하는 말입니다. 개화가 앞에 나와가지고 막 상대 장군 용골대를 이제 희롱하면서 더 화나게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네 동생 용골대도
내 손에 죽었는데 너 역시 나같이 연약한 여자 하나 당하지 못해. 그렇게 분통하냐? 참으로 가련한 놈이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상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상대를 조롱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청나라, 이 오랑캐 민족에 대한 당시 어떤 이 민족, 이 당시의 백성들의 어떤 분노를 반영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용골 때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쇠로 만든 활에 외전을 먹여 쏘았대요. 자, 외전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길이가 짧은 화살. 얘네들 팍 쏘다는 거야. 화를 참지 못하고. 하지만 개화를 마치기는커녕 예닐고 걸음 앞에가 다 떨어져 버렸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화살들이 막 날아오는데 요 바로 앞에 쭉 다 떨어졌다는 거야. 그쵸? 자, 그것도 뭡니까? 이 전기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화살이 그 앞에 다 떨어져? 맞죠? 자,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용골대가 다시 군사를 몰아쳤대요. 자, 그래서 모든 군사는 한 번에 화살을 쏘아라. 따로따로 쏘지 말고 한 번에 쏴라. 자, 그래서 명령을 들은 군사들이 앞다투어 화살을 쏘았지만 역시 하나도 맞히지 못했대요. 자, 화살만 허비한 채 가슴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용골대는 급히 김자점을 불렀대요. 자, 너희도 이제 우리나라의 백성이다. 얼른 도성의 군사들을 뽑아서 저 팔문 금사진을 깨뜨리고 박씨와 개화를 잡아들여라. 만일 거역한다면 군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 말이야? 지금 이 김자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 사람이겠지. 맞죠? 이 조선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전쟁 이겼으니까 너네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명령 내릴 테니까 빨리 가서 저 박씨 부인이랑 개화 잡아와 이 말이죠. 자, 그랬더니 어찌 장군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서 자, 김자점 간신배입니다. 간신배. 바로 권력자의 쪽에 붙어버리는. 자, 그래서 김자점은 급히 군사를 모아서 대포 한 방을 쏜 뒤 팔문 금사진을 에워쌌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진이 변하여 100여 길이나 되는 늪이 되었대요. 마찬가지로 전기성. 자,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던 용골대가 꾀를 내어서 군사들에게 팔문진 사면, 이 동서남북 방향에 못은 이제 이 땅에 파는 거죠. 자, 이 땅을 파가지고 한 뒤 거기에다가 화약을 묻었대요. 너희가 아무리 천가지로 변화하는 술수를 가졌다고 한들, 자, 오늘에야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목숨이 아깝거든 나와서 몸을 던져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이 말이죠. 자, 그랬더니 피화당을 향해 무수히 욕을 했지만 고요한 정적만 그럴 뿐 집안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대요. 자, 용골대가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일시에 불을 지르니 화약 터지는 소리가 산천을 무너뜨릴 듯 했다. 자, 산천이라고 하는 건 산과 강을 뜻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면에서 불이 일어나 불빛이 하늘을 가득 메웠대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박씨 부인이 있는 그 곳을 공격하려고 한 거죠. 이때 박씨 부인이 옥으로 된 발을 걷고 나와 옥화선을 쥐고 불을 향해 붙였다라고 해서 이 옥화선이라고 하면은 부채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채를 쥐고 그 이제 불을 향해서 부채를 쫙 붙인 거야. 그랬더니 큰 바람이 불면서 불기운이 오히려 오랑캐 진영을 덮쳤대요. 자, 전기적인 요소다. 그쵸? 자, 그래서 오랑캐 장졸들이 불꽃 한가운데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허둥거리다가 무수히 짓밟혀 죽었대요. 자, 순식간에 피화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정신없는 곳이 되었대요. 자, 그래서 용골대는 크게 놀라서 급히 물러났답니다. 자, 한 번의 싸움에 이겨서 항복을 받아냈으니 이미 큰 공을 세웠거늘.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항복을 받아냈다라는 것 자체는 뭐야? 역사적 사실에 해당합니다. 맞죠? 청나라와의 전쟁. 자, 그런데
부질없이 조그마한 계집을 시험하다가 장졸들만 다 죽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에 해당하느냐?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허구적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 허구적 내용을 통해서 허구적 내용에서 이 우리가 전쟁에서 졌던 이 역사를요, 박씨의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승리한 걸로 지금 내용, 이 소설에서는 바꾼 겁니다. 자, 그래서 절통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절통한 거 이제 몸통한 거. 자, 그래서 통곡을 하며 몸부림쳤지만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대요. 자, 그래서 우리 임금이 장조를 전장에 보내시고 7년 가뭄에 비 기다리듯 기다리실 텐데 무슨 면목으로 임금을 뵙는단 말인가? 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지금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이 불난리에 완전히 그냥 이 군사들이 다 압도당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듯하니 이제라도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자, 지금 뭡니까? 우리가 전쟁에 이긴 줄 알았는데 이 박씨 부인 때문에 이 조선을 점령하지 못하고 뭐 하는 거야? 다시 청나라로 돌아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러한 허구적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용골대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자신이 있던 청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원래는 실제로는 안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민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쟁의 패배로 상처받은 이런 민족의 자존심을 이러한 이야기로서 좀 회복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모든 장수와 군사가 용골대의 말에 살 길을 찾은 듯 안도했대요. 자, 용골대의 말에 살 길을 찾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뱉은 이유는 무엇이냐? 자, 용골대가 계속 쳐들어가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 이 군사들이랑 장군들 다 죽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용골대가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안심했겠다, 그치? 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게. 자, 용골대가 모든 장졸들을 뒤로 물린 후 왕비와 세자, 대군을 모시고 장안의 재물과 미녀를 거두어 돌아갈 채비를 했다. 오랑캐에게 잡혀가는 사람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장안을 진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이 이긴 것으로 지금 이 전리품들, 전리품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 이겨서 이제 거두어가는 이익들을 말하는 거다,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 무지한 오랑캐들아, 조선의 운수가 사나워서 은혜도 모르는 너희에게 은혜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러냐? 과거에 청나라를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 그게 이제 요 가달국이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이 조선이 이제 물리치는데 도움을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물리치는데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쳐들어왔느냐? 너네는 정말 은혜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에게 패배를 당했지만 왕비를 데려가지는 못할 것이다. 만일 그런 뜻을 둔다면 내가 너희를 몰살할 것이니 당장 왕비를 모셔오너라. 하지만 용골대는 오히려 고웃음을 날렸다. 참으로 가소롭구나. 우리는 이미 조선 왕의 항서를 받았다.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는 우리 뜻에 달린 일이니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자, 그러니까 오히려 욕설만 무수히 퍼붓고 듣지 않자 개화가 다시 소리쳤대요. 너희의 뜻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제는 제주를 한 번 더 보여주겠다. 자, 그래서 또 자신의 어떤 이제 이 비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자, 개화가 주문을 외우자 문득 공중에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을 듯 쏘아졌대요. 자, 그래서 뒤이어 얼음이 얼고 그 뒤 위로는 흰 눈이 날리니 오랑캐 군사들의 말발굽이 땅에 붙어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게 되었다. 그제야 용골대는 사태가 예사롭지 않음을 깨달았대요. 자, 그래서 당초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길 장안에 신인이 있을 것이니 20에게 후원을 범치 말라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게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자,
여기서 이게 누구의 말이야? 용골대의 말입니다. 용골대의 말. 우리 왕비께서 분부하시기를 장안에, 그러니까 이 한양에 신과 같은 사람, 박씨 부인이죠. 신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니 20액의 후원, 20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뒤뜰을 범치 말라. 이제 이 침범하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것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지금이라도 부인에게 빌어서 무사히 돌아가는 편이 낫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용골대가 갑옷을 벗고 창칼을 버린 뒤 무릎 꿇게 애걸했대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다. 그렇죠? 이 병자호란으로서 겪은 이런 치욕스러운 마음을 문학적으로나마, 문학 작품으로나마 보상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상 또는 이제 자존심 회복. 자, 그래서 소장이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조선까지 나왔지만 지금까지 무릎을 꿇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제 부인 앞에 무릎을 꿇어 비나이다. 부인의 명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않을 터이니 부디 길을 열어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당시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 박씨 부인이 용골대를 물리치고 무릎을 꿇리는 장면에서 이제 통쾌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애원하자 그제야 박씨가 발을 걷고 나왔대요. 자, 원래 너희의 씨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이려 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람 목숨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용서하는 것이니 네 말대로 왕비는 모셔가지 마라. 너희가 부득이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면 그 또한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구나. 자, 요거 지금 뭔가 이렇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기 지금 보면은 너희가 세자와 대군을 모셔간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하늘의 뜻이기에 거역하지 못하겠다. 이게 사실은 뭐야?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죠. 전쟁의 증거니까 맞지? 근데 내가 원래 너네를 진짜 씨도 안 남기고 다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용서한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원래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게 그런 의미 때문에 진 건 아니잖아. 그쵸?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게끔 또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전쟁을 졌다라고 하는 이 비극적인 감정, 비참한 감정을 승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병자호란의 실제 상황을 왜곡해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전혀 그러지 않았지만 우리가 너네를 용서하는 거야. 우리가 너네를 살려두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디 조심하여 모셔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장과 갑옷 입은 군사들을 몰아 너희를 다 죽인 뒤 너희 부관을 사로잡아 분함을 풀고 무지한 백성까지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앉아 있어도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부디 내 말을 명심하여라. 라고 하니까 오랑캐 병사들은 황급히 머리를 조아리고 용골대는 다시 애원을 했대요. 말씀드리기 황소나오나 소장 아우의 머리를 내주시면 부인의 태산 같은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씨는 고개를 저었다. 듣거라. 옛날 조양자는 지백의 머리를 오칠하여 두고 진양성에 패한 원수를 갚았다 하더구나. 우리도 용울대의 머리를 내어주지 않고 남한산성에서 패한 분을 조금이라도 풀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당시에 우리 인조가 이제 패배를 인정하면서 얘기했던 그 삼전도의 굴욕 있죠? 이 땅바닥에 절을 그때 9번 했나 7번 했나 해가지고 이제 머리에 피가 날 때까지 바닥에 이제 그 머리를 찧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때 당했던 그 치욕을 상상 속에서나마 그나마 이제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고사를 인용해 와서 옛날에 이제 전쟁에 패해서도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지백이라고 하는 사람의 머리를 이제 이 칠해서 이제 걸어두면서 그나마 이 전쟁에서 패한 원수를 갚았던 것처럼 우리도 용울대의 머리를 이제 너희들에게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에 대한 분을 조금이라도 풀 것이다. 아무리 애걸을 해도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용울대는 그저 용울대의 머리를 보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게 뭐야? 지금 통곡하는 건 청나라 장군이 통곡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 패배의 고통을 그나마 이렇게라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저 청나라 장군이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자, 그래서 어쩔 도리 없이 하직하고 행군하려고 하는데 박씨가 다시 용골대를 불렀다. 너희들이 그냥 가기는 섭섭할 듯하니 의주로 가서 경업장군을 뵙고 가라. 왜 그러냐? 이 임경업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뛰어난 장군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임경업이 청나라 군사들을 공격하게 해가지고 청나라에 대한 분한 마음을 더 풀고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 경업 장군을 뵙고 가라라고 하는 건 이제 이 임경업과 만나가지고 또 다시 이제 임경업과 한판 치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청나라 장수들과 군사들은 또 이제 임경업에게 당하는 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조선 임금의 항서를 받았다, 항복서를 받았는데 경업이 아무리 훌륭한 장수라 한들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용골대는 박씨의 속내를 모르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직 인사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용골대는 박씨 부인이 왜 임경업을 만나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 박씨 부인은 용골대에게 왜 임경업을 만나라고 하는 거야? 임경업을 만나면은 어떻게 임경업이 또 이제 이 청나라 군사들을 칠 거니까. 근데 용골대는 뭐야? 전쟁 끝났는데 우린 이미 이겼는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빼앗은 금과 은을 장졸들에게 나누어 준 뒤 세자와 대군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대요. 잡혀가는 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이제 이 여성들의 피해,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이 포로로 마치 물건처럼 엄청나게 많이 팔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 사회에 정말 젊은 여성이 씨가 마를 정도로 많이, 거의 한 몇천 명이 끌려갔다고 하죠. 자, 그래서 박씨 부인은 무슨 죄로 화를 면하며 고국에 안전하게 있으며 무슨 죄로 만리타국에 잡혀가는가? 이제 가면 삶과 죽음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인데 어느 때 고국 산천을 다시 볼 수 있으리요? 자, 그래서 박씨는 땅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부인들을 달랬다. 자, 그래서 여러 부인은 슬픔을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세상사는 곧 고진감래요. 고진감래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고진감래 한자 그대로 하면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자, 흥진비례라고 하는 건 뭔 말이냐? 흥하는 것이 다 끝나면 슬픔이 찾아온다 이 뜻입니다.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세상사, 이 세상의 일은 고진감래고 흥진비례니까 너무 서러워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 청나라에 편안히 가 계시면 3년 후에 우리 세자와 대군 그리고 그대들을 데려올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너무 슬퍼하지 말고 몸상이 지내다가 3년 뒤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게 당시의 민중의 어떤 소망을 이제 담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모든 부인이 울며 불며 오랑캐디를 따라갔대요. 자, 그래서 부인들의 슬프고 애틋한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이 차마 눈 뜨고 못 볼 지경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누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서술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술자의 목소리야. 자, 그래서 이 서술자가요, 이야기에
개입합니다. 이게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서술자의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이제 빠르게 읽을게요. 자, 요볼 때는 프로와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의주를 향해 나아갔다. 자, 그래서 북소리와 함성소리에 천지가 흔들리고 드날리는 깃발과 창칼에 해가 빛을 잃을 지경이었다. 한편 임경업, 이 임경업은요 그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고 장군인데 이 임경업을 바탕으로 한 고전소설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임경업 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임경업은 그동안 한양과 의주 사이에 연락이 끊겼다가 오랑캐들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대요. 그래서 끌어오는 분노를 참지 못한 경업은 한양으로 가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의주로 출발하려 했대요. 바로 그때 박씨의 말을 고지 듣고 의주로 돌아오고 있는 동굴 때 임원과 맞닥뜨렸대요. 자, 그래서 이들이 오랑캐임을 한눈에 알아본 임경업이 비호, 마치 호랑이와 같이 날아다니는 호랑이와 같이 달려들어서 선봉장수의 머리를 한 칼에 베어들고 거침없이 적군을 무찔렀대요. 자, 그래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이 허둥거리면서 흩어지니 적군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 떨어지듯 비유적 표현이네. 떨어졌대요. 자, 그래서 한유와 용골대는 그제야 박씨의 계책에 빠져든 것을 알고 급히 근사를 뒤로 물렸대요. 이게 뭐야? 임경업을 만나라고 했던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당한 거죠. 자, 그래서 부인이 의주로가 임경업을 보라고 한 것은 우리를 다시 치고자 함이었구나. 그 꾀를 어찌 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용골대가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답니다. 자, 그래서 용골대가 황급히 조선 왕의 항서를 경업에게 건넸다. 항서를 뜯어본 경업은 칼을 땅에 던지고 대성통곡했다. 슬프다. 조정에 소인이 있어 나라를 망하게 했구나. 자, 간신배. 그 간신배가 누구야? 이 김자정을 뜻합니다. 아까. 자, 그래서 하늘은 어찌 이리도 무심한가. 통곡을 하다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칼을 들고 적지를 향해 들어갔대요. 네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한 것이 모두 나의 힘인 줄 어찌 모르느냐. 이 오랑캐들아, 하늘의 뜻을 어기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같이 악행을 저지르니 마땅히 씨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수가 불행하게 그렇게 된 것이고 라고 했을 때, 자, 지금 여기에 이거 중요합니다. 전쟁 패배 원인을 무엇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냐? 운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까 운명론적 사고관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패배한 건 운명이었던 거야. 자, 그래서 또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 부득이 살려보낼 수밖에 없구나. 부디 세자와 대군을 평안히 모시고 돌아가도록 하라 라고 이제 꾸짖은 뒤 돌려보내니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은 막힌 길을 뚫고 본국으로 돌아왔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그래서 이 박씨의 이제 이 이야기가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 이제 영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정렬 부인이라는 친구를 왕에게 받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행복한 여생을 누리는 그런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박씨전 원래 뒤에 C까지 좀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좀 오래 걸리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합시다. 자,